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주제 분원 분석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포스터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및 질문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 그리고 이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제문헌 분석에 대해서 좀 연구 방법,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본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ADHD는 과거에는 아동 청소년기에 국한된 장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 20대 이상 성인 ADHD 진료 인원이 20년 25,297명에서 24년 약 4년 후 12만 2,614명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HD 진료비를 살펴보면 20년도 188억 원에서 24년도 1,080억 원으로 약 5.74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이는 성인기 ADHD에 대한 임상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DHD 진단 기준과 평가 문항은 아동기 아니면 청소년기 ADHD 기준을 토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기 ADHD가 경험하는 실행 기능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 조절 문제, 그리고 학업, 사회 및 대인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 등 이러한 맥락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 초기 그리고 대학생 시기의 ADHD 경험은 기존 평가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성인기 ADHD가 아니라 왜 대학생 ADHD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됐는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전환기에 놓인 집단으로 고등교육 진입과 함께 학업,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DHD 특성을 가진 대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ADHD 대학생이 학업,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대학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현장에서는 ADHD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평가 및 개입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는 주로 임상 진단이 아닌 ADHD 성향 대학생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ADHD의 대학생활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주제로 한 국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DHD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적, 그리고 심리 정서적, 사회적 대학생활 적응 전반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ADHD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와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학생 ADHD 평가 및 지원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문헌에서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ADHD 대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영역, 예를 들어 학업, 정서,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등으로 분류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주요 개념과 연구 초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주제 문항 고찰을 통해 스코핑 리뷰 방식을 활용하고 프리즈마 권고안에 따라 논문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스코핑 리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제 문헌 분석을 수행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문헌 식별,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논문에서 중복 문헌을 제거하고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한 후 최종 문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정된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 주제 그리고 ADHD 대학생이 대학생활 경험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지형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9개 논문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사이긴포,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에릭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검색하였습니다. 주제가 ADHD 대학생 그리고 ADHD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이니만큼 저희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했는데요. 우선 ADHD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다 어떻게 저희가 검색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음과 같이 ADHD in college student, in university student 와 같이 총 4개의 검색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같은 경우로는 저희가 어드저스트먼트, 컬리지 라이프, 어드저스트, 아카데믹 라이프, 캠퍼스 라이프 총 이렇게 5가지의 검색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짐없이 검색하기 위해서 ADHD 대학생의 이 4가지 부분과 적응 5가지의 단어를 총 20가지의 조합으로 20번 각 DB에서 검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후에 동료 평정을 받지 않은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은 우선 참여자가 크게 ADHD 학생이 아닌 경우, 그리고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경험적 연구가 아닌 논문은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 우선 각 DB로부터 논문을 검색한 후에 저희가 중복 논문을 제거하였습니다. 우선 처음에 검색했을 때 개수는 조금 483개가 나왔고요. 중복 논문을 제거한 후 저희는 총 450개의 논문을 스크리닝 하였습니다. 음, 스크리닝 진행 과정에서는 우선 제목과 초록을 읽고 좀 주제의 적절성이나 대상자가 다른 경우 논문을 제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2차 스크리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코딩을 진행하게 된 논문은 총 194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코딩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어, 한번 진행 중인 코딩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선 저희가 다음과 같이 논문을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1차 그리고 2차 스크리닝 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1차 스크리닝 담당자와 2차 스크리닝 담당자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경우, 그리고 좀 논문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들이 연구 회의를 거쳐서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코딩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대상자에 관한 코딩, 그리고 종속 변임, 독립 변임, 매개 변임, 그리고 이 안에서 ADHD와 대학생활이 어떻게 좀 코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또 발표드리면, 어, 다음과 같이 코딩 진행 후에 논문의 형식으로는 좀 연도별, 대상별 연구 방법에 따라 논문을 구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활용된 주제 및 개념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종속 변임별로 범주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각각의 종속 변임별로 독립 변임과 매개 변인에 대해서 대학적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 대학생 스트레스 요인, 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적, 그리고 관계적 보호 요인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딩이 완벽히 이루어진 후에 연구자 3인이 각자 분석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또 마지막으로 검수자 1인이 각각의 범주별로 핵심 개념들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우선은 ADHD 대학생 연구를 증상이 아닌 대학생활 경험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대학생활 경험을 학업,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등 다차원적으로 좀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ADHD 대학생 연구의 주제적 공백과 편중된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단 여부보다는 기능적 어려움과 일상생활 경험을 포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 대학생의 어려움은 학업 문제를 넘어서서 좀 정서, 관계, 적응,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남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대학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학생이 아닌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지원 대상으로서 ADHD 대학생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ADHD를 아동기의 연장선이 아닌 좀 독립된 발달 단계의 이슈로 다를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ADHD 특성을 가진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느끼고 관계 맺고 버텨내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 이에 따라 ADHD 대학생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진단을 넘어 대학에서의 적응과 지원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본 연구의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